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 1학기 고교 학점제를 지나오면서 느낀 점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학생들을 보면 고교 학점제가 가진 문제점이 분명히 보입니다. 다만 오늘 영상에서 저는 고교 학점제 비판을 하나 더 보태고 싶지는 않고요. 또 이미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비판들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어쨌든 이 제도 안에서 고등학교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가 완벽한 제도인가가 아니라 이 불완전한 제도 안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건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요. 오늘은 그 관점에서 2026년 1학기 과학 수업과 시험을 지나면서 느낀 고교 학점제의 순기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능 과탐은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먼저 기존 과탐 구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수능 과학 탐구, 특히 과탐 1 과목들은요, 난도 면에서 거의 전고점에 도달해 있었다고 봅니다. 과탐 1은 사실 범위가 그렇게 넓은 과목은 아닙니다. 고등학교 2학년 수준에서 배우는 개념들이 중심이고요. 대학 전공 수준의 방대한 내용을 다루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입시에서는 변별을 해야 하다 보니까 정해진 좁은 범위 안에서 문제가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어려워졌습니다. 개념을 깊이 이해하는지를 묻기보다는 제한된 시간 안에 복잡한 조건을 해석하고 여러 단서를 조합하고 계산과 추론을 빠르게 처리하는 시험이 되어버렸습니다. 쉽게 말을 하면요, 과학을 묻는 시험이라기보다 과학의 언어를 빌린 퍼즐 게임처럼 변해간 면이 있습니다. 특히 수능 생명과학 1에서 이 문제를 강하게 느낍니다. 생명과학 1은 이름은 생명과학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의 생명과학과는 거리가 너무 멀어졌습니다. 모든 테마를 계산하고 경우의 수를 따지고 조건을 맞춰 푸는 한국식 생명과학 퍼즐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오랫동안 아쉬웠습니다. 입시과학은 점점 자연현상보다 시험 기술에 가까워지는 면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과학을 배우는 게 아니라 과탐 문제풀이 기술 훈련을 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물리의 부활은 더욱 반갑습니다. 저는 고교 학점제가 가져올 수 있는 순기능 중 하나로 물리의 부활을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학생들이 물리를 피했습니다. 물리는 어렵다. 물리는 극소수의 고인물들이 하는 과목이다. 내신도 수능도 불리하다. 이런 인식이 사실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자연계열 학생들조차도 물리를 피하고요. 생명과학과 지구과학 조합으로 몰리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소위 생지조합이 당연한 선택처럼 되었고요. 급기야 과탐 자체를 피해서 사탐론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물론 학생 입장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입시에서 불리한 선택을 하고 싶지 않은 것은 당연하니까요. 하지만 과학교육 전체로 보면 이 흐름은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과학을 한다는 학생들이 과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물리를 피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과학의 기본은 물리이고요. 과학의 꽃은 생명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과학은 정말 아름다운 과목입니다. 생명 현상을 이해하고 몸의 조절 원리와 유전, 진화, 생태를 배우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바라보게 해줍니다. 그런데 생명과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실 물리적 사고도 필요합니다. 에너지, 힘, 압력, 전기신호, 확산, 농도차, 항상성 같은 개념들은 생명 현상을 이해하는데 깊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의학, 약학, 생명공학, 보건 계열을 생각하는 학생들에게도 물리적 사고는 결국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그동안 입시 구조 안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물리를 피해왔습니다. 고교학점제 구조에서는 학생들이 물리를 아예 외면하기가 조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학교 교육 과정 안에서 과학을 균형 있게 경험해야 하고요. 진로에 따라서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 흐름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많은 학생들이 어느 정도는
강제로라도 물리를 공부해야 하는 상황이 꽤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물론 모든 학생이 수능 최상위권 수준의 물리 킬러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연 계열을 생각하는 학생이라면 물리라는 과목을 처음부터 포기하지 않고 기본 개념을 경험해 보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힘과 운동, 에너지, 전기, 파동 같은 기본 개념은 과학 전체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언어들입니다. 이 언어를 모르고 과학을 한다는 것은 어느 순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학생들에게 다양한 과학 과목을 경험하게 하고요. 수능 선택의 유불리만으로 과목을 고르는 흐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그거는 의미 있는 변화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고2 첫 학기 과탐 점수는 학업 역량의 진단표입니다. 고2 첫 학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학부모님들 사이에 벌써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니, 과탐 학원을 그렇게 다녔는데 점수가 왜 이러지? 돈이 너무 아깝다. 학원을 바꿔야 하나? 물론 학원의 수업 방식이나 관리 방식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점검하는 것도 매우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학부모님들이 조금 더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고2 첫 학기 과탐 성적은요, 어쩌면 학원비가 아까운지를 판단하는 성적표가 아니라 아이의 실제 학업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첫 진단표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중학교 때부터 혹은 고1 때부터 과학학원을 계속 다녔습니다. 그런데 막상 고2 과탐으로 들어가면 아이가 실제로 알고 있는 것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수업은 들었어요. 숙제도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개념을 자기 언어로 설명하지 못하고 조건이 조금만 바뀌면 적용하지 못하고 자료를 해석해야 하는 순간 멈춰버립니다. 과학은 듣는다고 자동으로 쌓이는 과목이 아닙니다. 특히 고2 과탐은요, 학생이 그 개념을 받아들이고 그 개념을 머릿속에서 구조화하고 문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 힘이 부족하면 아무리 수업을 많이 들어도 점수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인정해야 할 부분은요, 과탐은요, 어떤 학생들에게는 생각보다 훨씬 추상적인 과목입니다. 물리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 에너지, 전기장, 파동을 다루고요. 화학에서는 원자, 몰, 전자, 반응식, 평형을 다룹니다. 생명과학에서도 유전자, 신경전달, 항상성, 진화, 생태계, 단순 암기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할 때는 알 것 같은데 혼자 문제를 풀려고 하면 무엇을 묻는지조차 잘 모르겠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것은 학생이 게을러서만도 아니고요. 학원이 무조건 못 가르쳐서만도 아닙니다. 학생의 추상적 사고력, 독해력, 수리적 처리 능력, 그리고 꾸준히 복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습관이 아직 과탐이라는 과목을 감당할 만큼 올라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학원 선생님들도 아마 이 시기에 굉장히 힘들 겁니다. 개념을 설명하면 고개는 끄덕이는데 바로 다음 문제에서 적용이 안 됩니다. 숙제를 해오긴 했는데 이해하고 푼 게 아니라 답지를 베껴온 흔적이 보입니다. 수업 시간에는 알아듣는 것 같지만 일주일 뒤에 물어보면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을 합니다. 이런 학생들을 가르칠 때 선생님들도 정말 머리를 쥐어뜯습니다. 그러니까 고2 첫 학기 과탐 점수를 볼 때 단순히 학원비가 아깝다로만 접근을 하면 문제의 본질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 점수가 우리 아이의 현재 위치를 알려주는 신호인지, 지금 필요한 것이 학원 변경인지, 학습 방식 변경인지, 더 많은 수업인지, 혹은 더 깊은 복습인지 봐야 합니다. 학원을 다녔다는 사실과 과학을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교재를 풀었다는 사실과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도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고2 첫 학기 과탐 점수를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아이의 학업 역량을 현실적으로 진단하는 계기로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2026년 1학기 시험 경향도 달라졌습니다. 제가 체감한 가장 큰 특징은 통합과학 내신은 전반적으로 더 어려워졌고요. 고2 물리, 화학, 생명과학은 일부 학교를 제외하면 조금 더 교과서적인 방향으로 돌아온 면이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통합과학부터 보면요. 학교를 막론하고 예전보다 사고력을 더 요구하는 문제들이 늘었습니다. 단순히 개념을 외우고 교과서 문장을 그대로 기억해서 푸는 문제보다는 자료를 해석하고 개념을 연결하고 선지를 꼼꼼하게 비교해야 하는 문제가 많아졌습니다. 통합과학은 이름만 보면 고1 학생들이 배우는 공통 과목이고요.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의 입문 단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 내신에서는요, 입문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사고력과 자료 해석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건 학생들에게 부담이지만 또 다르게 보면 고교 학점 시대의 고1 통합과학이 학생의 과학적 사고력을 가늠하는 첫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고2 물리, 화학, 생명과학은요, 조금 다른 흐름이 보였습니다. 물론 학교마다 차이는 큽니다. 특정 학교들은 여전히 난도가 높고요. 단원 쏠림이 심하기도 하고요. 또 선지가 애매해서 학생들을 힘들게 하는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학교별 난이도 차이가 너무 크거나 특정 단원의 문제가 지나치게 쏠리거나 선지가 아리송해서 실력보다 말장난에 가까운 판단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불필요한 불안을 줍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고2 물화생은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조금 더 교과서 스타일로 돌아온 느낌도 있었습니다. 수능 과탐처럼 좁은 범위 안에서 과도하게 꼬아서 변별하는 문제보다는 교과서 개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기본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수업에서 다룬 흐름을 따라왔는지를 묻는 문제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이 흐름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학 내신이 너무 수능식 퍼즐로만 가면 학생들은 과학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문제 유형을 외우고 기술을 훈련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반대로 교과서 개념을 중심으로 하되 그 안에서 사고력과 적용력을 묻는 방향이라면 적어도 과학을 과학답게 공부할 여지가 생깁니다. 고1 통합과학 시험은요, 학생의 사고력과 과학 적성을 보여주는 첫 진단이 되고요. 고2 과탐은 그 학생이 실제로 선택한 과목을 감당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현실 검증이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고교 학점제의 순기능 중 하나라고 봅니다. 학생의 강점과 약점이 더 빨리 드러난다는 것, 물론 불편합니다. 하지만 늦게 아는 것보다 고1, 고2 초반에 아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야 과목 선택을 조정할 수 있고요. 학습 방식을 바꿀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진로의 방향도 더 현실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학부모의 역할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교학점제에서는 아이에게 단순히 무슨 과목 들을 거야? 라고 묻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험이 끝난 뒤에 학원에 다녔는데 왜 점수가 이래? 라고 묻는 것도 부족합니다. 이제는 조금 더 전략적인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 과목을 왜 선택하려고 해? 지금 성적과 학습량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이번 시험에서 무너진 이유가 개념 부족이었을까? 적용력 부족이었을까? 수업을 들은 것과 실제로 이해한 것 사이에 차이가 있지는 않을까? 다음 학기에는 과목 선택이나 공부 방식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까? 이런 질문들을 하셔야 합니다. 학부모의 역할이 단순 감시에서 전략 지원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숙제를 했는지, 학원에 갔는지, 점수가 몇 점인지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는 아이가 어떤 과목에서 강점을 보이는지, 어떤 개념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지, 어떤 방식의 공부가 맞는지,
어떤 선택을 할 때 현실성이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는 학부모님께도 매우 피곤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이의 고등학교 생활을 성적표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과 과정까지 함께 보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6번째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제도 탓만 하기에는 다음 학기가 너무 빨리 옵니다. 고교 학점제는 분명히 불완전합니다. 현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학생들에게 너무 이른 선택을 요구하는 면도 있습니다. 학교별 난이도 차이, 단원 쏠림, 애매한 선지 같은 문제들도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제도 안에서 읽어낼 수 있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수능 과탐의 지나친 퍼즐화를 조금 벗어나 과학을 과학답게 공부할 가능성, 물리를 피하기만 했던 흐름에서 벗어나 과학의 기본으로서 물리를 다시 경험하게 되는 변화, 고1 통합과학을 통해서 학생의 사고력과 과학 적성을 조금 더 일찍 확인하는 기회, 고2 과탐 성적을 통해 아이의 실제 학업 역량과 개념 수용 능력을 냉정하게 보는 계기, 그리고 학부모와 학생이 점수만이 아니라 선택 과정, 방향성에 대해 더 전략적으로 대화하게 되는 변화. 물론 이 모든 것이 자동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이 제도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신호는 됩니다. 정말 불합리하다면 학부모님들이 광장으로 뛰어나가세요. 그리고 제도를 바꾸라고 요구를 하세요.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또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실 분들도 얼마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대부분의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결국 이 제도 안에서 다음 학기 시간표를 짜고 과목을 선택하고 내신을 준비하고 수행평가를 챙기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니 이 안에서 살아남자는 겁니다. 더운 여름입니다. 제도 탓만 하기에는 아이들의 다음 학기가 너무 빨리 다가오고요. 그거는 또 우리가 고교 학점제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순기능을 억지로라도 찾아보고요. 각자의 자리에서 건승하셨으면 좋겠습니다.